좋아요, 구독! 네, 이번 시간은 내일장 시초가부터 저희가 좀 주목해 보면 좋을 종목 살펴보는 내일런 코너입니다. 자, 오늘의 내일런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서 저희가 오늘 움직였던 이 테마들을 좀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내일장 대응을 위한 실전 전략을 짜볼 텐데요. 내일장 시초가의 공략이 유효한 업종 지금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에 공략해볼 좋을 업종 공개하겠습니다. PCB 기판이라는 게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자, PCB 기판, 여러 가지 전자 제품을 통해서 좀 늘 항상 거론이 되는 그런 것들인데, 자, 일단 PCB 기판. 자, 저희가 왜 내일장 이 시초가부터 이 업종, 이 테마를 좀 주목해야 하는지 그 배경을 먼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그동안 올해 이제 PC나 이제 모바일이나 이런 서브용 좀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 메모리 기판이나 이쪽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이제 부진했다는 부분은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는 계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AMD나 이제 인텔 그래서 이제 서버용 CPU 쪽이죠. 이제 사파이어 레피즈가 내년 1월 10일 날 이제 생산하게 된다고 얘기하게 되면서 최근에 이런 관련된 PCB 업종들, 심텍이나 아비코전자나 대덕전자와 같은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는 일단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올해 초에 부진했던 IT 전방 수요가 좋지 않았는데 이제 이런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기점이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굳이 내일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물론 오늘 저녁에 중간선거 이슈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런 반도체 관련 수요, 실제는 공화당이 되거나 민주당이 됐을 경우에 따라서 이제 중국 시장의 반도체 흐름 자체도 좀 바뀔 수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일 시장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반도체 흐름도 같이 덩달아 바뀔 수 있다는 측면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이제 DDR5가 이제 왕성형 모델을 나왔다고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디램에 대한 수요 자체가 크게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장은 올해 연말까지는 반도체에 대한 시장을 좀 좋게 보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이런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조금씩 당겨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사파이어 레피즈 자체가 우리가 출시 지연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1월 10일이라는 날짜가 확정되게 되면서 그런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증권사 전망으로서 내년 2,600까지 고점을 좀 제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반도체 업종은 필수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견인이 될 수 있다라고 또 하게 되면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가를 많이 견인을 하긴 했지만은 그런 이제 중소형 업체 쪽으로도 덩달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이 일단은 PCB 관련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코로나 초기 때 이제 IT 교체 시기가 크게 나오게 되면서 일반적으로 2년에서 3년간의 이제 교체 시기가 있는데 그게 내년쯤부터는 어느 정도 새로운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전반적인 IT 교체 시기가 살아난다. 그러게 되면은 이런 PCB 기판 쪽은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부품 회사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PCB 관련 업종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지금 IT 기기를 교체하려는 수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들었었는데 그래도 또 교체해야 되는 시기를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PCB 기판 내일장 시초가에 좀 공략해보면 좋을 업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금 테마 내에서 과연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면 좋을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가 뽑혔습니다.
자, 대덕전자 늘 항상 PCB 기판하면 대덕전자가 늘 거론되고는 하는데요.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면 좋을 종목으로 대덕전자가 공개가 됐습니다. 대덕전자 지금 현재가는 0.2% 상승한 24,45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대덕전자 정말 PCB 기판하면 꼭 이름이 나오는 종목이기는 한데요. 자, 이 대덕전자 저희가 내일 시초가부터 좀 공략을 하면 좋을 종목,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PC나 이런 모바일 쪽 관련해서는 메모리 기판 쪽은 실적이 계속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IT 전방 수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주문 자체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 좋았지만은 이게 FCBGA 쪽으로 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크게 상쇄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향후 내년부터는 이제 FCBGA 쪽으로 증설을 하게 되고 이런 신규 라인이 가동하게 되면은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 회사가 2020년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고 올해 5월까지 계속 이제 고가 행진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왔는 상황이고, 요 최근까지는 한 6개월간의 조금 조정 기간을 펼쳤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차트상으로도 어느 정도 5일선이나 이런 11선, 20일 자체에서 조금 같이 행보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결국은 중장기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은 그게 내일부터 좀 본격적으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내일 좀 공략적으로 일단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사파이어의 표제가 바뀌게 되면 이런 신제품에 대한 양산이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CSP라고 해서 이제 모바일이나 이쪽 관련된 신택이 관련 이슈로 좀 받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FCBJ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부분이 특히 서버용 CPU나 GPU,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는 전장용 관련 기판으로 큰 부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비메모리 기판 쪽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의 실적은 메모리 기판의 비중이 크긴 합니다. 요거에는 서버용 쪽이 그동안 살아났었기 때문에 메모리 기판으로 실적 비중이 크기는 하지만은, 내년부터는 아마 이제 FCBJ를 통해서 비메모리 쪽 기판으로 해서 좀 본격적인 성장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지금 자율주행이나 최근에 지구공도 올해 연말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자율주행이나 이런 전기차 관련해서도 좀 여러 신차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정책적으로도 그런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런 비메모리 기판 쪽으로 FCBJ는 필수 부가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경쟁사로 있는 LG 이노텍이나 그리고 삼성전기, 코리아 서키트 부분들도 FCBJ를 생산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만큼 대덕전자도 그에 따라서 같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제가 봤을 때는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실적이 이제 2020년 상장하실 때가 6천억, 그리고 올해 예상이 1조 3,600억 정도로 거의 2년 사이에 거의 2배 정도의 이제 매출이 이제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메모리 기판을 가지고 있던 매출에서 비메모리 기판이 이런 매출 비중을 제치는 영향까지 보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대덕전자는 지금 가격대에서 훨씬 높을 수 있는 가격. 물론 당장에 제가 내일 목표가를 26,000원을 제시는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봐도 크게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해서 오늘 이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대덕전자 지금 실적 나온 이후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증권가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좀 같이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대덕전자 목표가는 한 26,000원 아니면 또 중장기적으로도 또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대덕전자 좀 우리 시청자분들 살펴보실 때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지, 또 리스크 어떤 부분들이 지금 예상이 되는지 이 부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손저가는 23,500원을 제시하겠고요. 제가 내일 목표가가 26,000원이고 중장기로 봤을 때는 34,000원은 내년 1분기쯤에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내년에 좀 중화권 모바일이나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제로 코로나가 완화하게 되게 되면 그런 반도체 수요도 덩달아 생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런 교체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이런 FC, BGA나 실제로 메모리 기판 쪽에 대한 수요가 제가 봤을 때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솔직히 대적전자에 대한 아직까지는 악재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굳이 악재를 꽂는다고 하게 되면은 이런 체포 동맹이나 이와 관련해서 중국과의 거래 자체가 끊겼을 때에 대한 우려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 경기겠죠. 예, 유럽 원성차나 이런 부분들, 전기차 이런 부분들에서 침체가 장기화되었을 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게 되면 좀 지연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